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512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이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통과를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여야 간 충돌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뿌연 하늘처럼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국회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막 눈도 빨가시고 사실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어제 늦게까지 통과시키느라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나 봅니다. 네, 어제 12시 거의 다 돼서 언론 안건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계속 하여튼 지연 전술. 지연 전술이요. 네, 펼치면서 이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그와 관련된 부수 법률이 있거든요. 네. 그 부수 법률을 다 통과되어야 네. 이게 다 정리가 되는데. 네. 어제 그 부수 법안 통과시키는데 자유한국당이 수정안은 계속 제출해서. 수정안을 계속 제출하는. 네네. 그래서 다 통과시키지 못하고. 네. 마무리되었는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임시회에서 계속 이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이거 너무 어렵겠다. 이런 얘기 계속해서 하셨었거든요. 네. 윤소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얘기 하셨었고.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나 봐요. 불안했죠.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새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네. 어떤 협상을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예산안이란 게. 네. 한 숫자 한 개 손대면은 전체 다 흐트러지죠.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네. 그 시트 작업만 하는데 통상 보통 빨리 하더라 13시간. 정도 13시간. 걸린다 이렇게 보통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삭감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거다 하는 게 합의되었다. 이런 어제 네네. 중간중간 소식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 시간부터 역순해서 쭉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13시간 같으면 오늘은 처리 어렵겠다. 뭐 이렇게 내다 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 매 순간순간이 어제 이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제 아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우리도 사실은 많이 양보를 했다. 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게 513조 5천억 규모에서 앞에 숫자를 4로 줄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처음 얘기했지만 10조, 6조, 2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4+1 협의체하고 차이가 4천억밖에 안 났는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이게 이제 삭감시키려고 하는 게 그냥 자기들 맹분 확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미 이제 상임위 예비심사하고 또 각 당에서 제출한 삭감안 정액안이 다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삭감안까지 심사 다 마치고. 네. 11월 30일까지가 이제 법정 시한인데. 네.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 그것을 넘겨버린 거죠. 그렇죠. 통상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이 보통 예결위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단체 간사관. 네네. 이렇게 마지막 이 정리를 해온 게 관행인데. 예. 그 예결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거든. 지금 정책위 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원 의원. 그렇죠. 김재원 의원이죠. 예. 그분이 자기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일주일간 허송 세월을 보내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제대로 법정 시한에 처리를 못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정액안도 이번에 4+1에서 협의 과정에서 거의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반발하는 이유를 좀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진정성이 이렇게 썩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사실 말씀이 요체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에서 내놓은 안하고 특별히 차이가 없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너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감액을 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좀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뭔가 자기들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그냥 조그만 명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기에 좀 집착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국당도 그렇지만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반발을 어제 거세게 하고 있던데요. 특히 형사고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 하시고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또 탄핵소추안 제출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역시 이제 바른미래당 역시도
바른미래당이 어제 다 참여를 했거든요. 네. 다 참여를 해서 찬반에 다 응했습니다. 응했는데 바른미래당 역시 그쪽에서 제출한 여러 예산, 관심 예산에 대해서 네. 대부분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그래도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협족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제 비당권파로서 바른미래당의 당권파하고 사실은 좀 다르지만 예. 입장이 달라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어느 정도는 동조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좀 다시 한번 여쭤봐야 이게 되겠네요. 이제 형식에 네. 형식에서 이제 바른미래당도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논의 과정에서 그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배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예. 불참을 한 거죠. 그렇죠. 스스로 이제 참여를 안 한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래서 예.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불만 표시, 항의 표시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아까 그 김재원 의원 얘기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정책위 의장으로 이제 네네. 뽑히셨는데 뭐 이분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오신환 원내대표도 그렇고 4+1 협의체가 불법 단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이제 국회법에 네. 이게 예산안이 설령 예결특위에서 단일안이 마련됐다 손 치더라도 네. 국회의원들은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50명 이상이 동의해서 네. 수정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자유한국당도 수정안을 제출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형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4+1이 무슨 어떤 불법 단체가 아니고 왜냐하면 정당은 합법 정당들이 그렇죠. 국회 구성원들 중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를 제외한 네. 나머지 정당이 과반수로 훨씬 넘습니다. 그 정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수정안을 마련한 거죠. 그것을 불법 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불법 단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였고 특히 각 당의 의원들이 모두 나왔고 특히 50명 이상은 언제든지 수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면에서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법정 시한 내에 제대로 예산 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지연 전술을 펼친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불법 행위를 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제가 뭐 저를 비롯해서 모두들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네. 어제 162명이 재석해서 네. 8시 넘어서 모였을 때 반대가 3명, 기권 3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그렇게 다 똘똘 뭉쳐가지고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미래당 소속도 네, 함께 그러니까요. 참여했다. 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최대치로 봤던 게 125표, 125표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152표. 152표. 예. 근데 어제 156표였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안이 뭐 날치기다 어쩌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각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네. 쪽 의견도 대부분 상당 부분 수용을 한 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반대표를 던질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정안에서는 여러 당의 각 입장들이 모두 다 반영이 된 거다. 뭐 다 100%는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희상 의장님은 어제 병원 가셨다면서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당히 인신적 공격에 가까운 뭐 아들 공천 뭐 이래 하면서 그게 뭐예요? 아들 공천이 글쎄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문희상 의장 아들 문제 같은데 뭐 홍준표 전 대표가 네. 뭐 아들 공천과 관련한 뭐 글을 올린 게 언론에 보도됐다 그래요. 문희상 의장님의 아드님에 대해서 네. 홍준표 전 대표가 공격적인 발언을 SNS에다 올리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됐군요. 네, 그거를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제 문희상 의장을 향해서 사퇴하라. 아들 공천. 그렇게 하면서 계속 문희상 의장이 상당히 어떤 혈관계. 네. 지난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그렇죠. 그때도 병원 가셨는데. 예. 어제 제가 쳐다보니까 평소에 쭉 앉아 계신데. 예. 아들 공천 이야기 나오니까 딱 자유한국당 쪽으로 시선을 돌려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랬군요. 예. 그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좀 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충격 때문에 병원에 네네. 치매에 늦게 가셨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가족을 공격하는 거 사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 네. 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요? 선거법 개정안이라든가 공수처 설치법이라든가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 이제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4+1 그 회의에서 네. 지금 이제 예산안은 합의된 대로 처리를 했고요. 예. 이제 선거법 개정안 또 공수처 설치 행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이걸 두 테이블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그 사법개혁 예. 그 논의단 테이블에 들어가서 논의를 어제까지도 했는데요. 네. 아마 오늘도 계속 이어갈 거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합의안이 마련되면은 네. 적절한 시점에 그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네. 선거법에 대한 재수정안 또 공수처법안 네. 또 검경수사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요게 함께 상정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필리버스터 하지 않습니까? 한국당에서. 해도 뭐 필리버스터를 1년 내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네. 그래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될 거라고 지금 보시는군요. 저는 어제 그 5+1 연대가 4+1. 예. 네, 4+1 연대가 예. 예산안 통과를 그 성공적으로 국민들의 예. 입장에서 예. 잘 했기 때문에 네. 요 흐름은 그대로 이어갈 거다. 아, 그렇죠. 오히려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은 예산안은 네. 이게 이제 뭐 크기의 문제고 또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산은 꼭 또 통과시켜야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예. 그 자유한국당이 그 협의를 요청해 들어오면은 네. 오히려 4+1에 합의됐던 것보다 더 후퇴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그 4+1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좀 제로 베이스에서 아, 예. 출발해서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요구해서 상당히 이제 그렇게 이 4+1 연대를 더 촉진시켜 준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 측이다. 아.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보고 자유한국당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모든 것을 다 그냥 원점에서 시작하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4+1 협의체의 의원들께서 좀 단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유한국당 모습에서 이후에 남아있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네. 등등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전술을 쓸 건가를 어제 다 보여줬어요. 네. 어떤 패가 나올 건가. 아, 패를 보여줬다? 네. 계속 수정안을 제출해가지고 지연 전술이죠. 그렇죠. 원래 한국당에서 이제 수정안을 계속 제출할 것이다. 게 어느 정도 예상되긴 했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필리버스터를 통한 이제 어떤 합법적인 의사방해. 그렇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정안 수정안을 제출. 제출해서 계속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게끔 찬성 만드는. 토론. 네. 어제도 보면 계속 이제 수정안을 제출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바로 오늘 11일 만약에 이 패트 법안들을 상정하지 않고 미룬다면 정의당도 중대결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우선적으로는 민주당 측에 4+1 연대를 지키라는 좀 강한 좀 경고의 측면이기도 하고. 민주당에게 경고라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과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이제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뜻이 반영된 선거법 개정 또는 공수처 설치. 네. 상당히 굉장히 후퇴한 안으로 합의될 우려가 상당히 좀 있었던 거죠. 네. 이제 그런 점 만약에 이제 오늘 시안을 어떤 이야기했다기보다도 네. 4+1에서 합의한 이 정신이 만약 후퇴한다면 네, 후퇴한다면 결단할 수밖에 없다. 그 결단이 뭐냐고. 결단이라는 것은 만약에 지금 이 국면에서 예. 정의당이 4+1 연대에서 탈퇴한다. 이탈을 하게 되면은 네. 모든 모든 게 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라든지 네. 이런 데서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뭐 개혁적 흐름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것보다도 네. 민주당이 반개혁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어떤 경고를 보내고 네. 또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지금은 저희들이 국회 본관 앞에 그냥 그 천야 노숙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거기서 아직 몇 밤을 보냈는데 뭐 그거보다 더 좀 수위를 높인 그런 전술을 구사하겠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정의당이 너무 지나치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선거법 개정안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좀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도 한편으로 전혀 들기도 그렇지 하던데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그 선거법 개정안 네. 연동형 그 50% 네. 그 비례 연동률. 예, 연동률은 그거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 지난 4월 그때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안을 수용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걸 뭐 정의당이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선거제 개정 문제는 네. 과거 이제 DJ 정부 네. 김대중 대통령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권력을 내려놓더라도 이게 반드시 돼야 된다 하는 말씀하실 정도로 네네.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그렇군요. 그 한국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금 양당 대결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선거 제도이기 때문에 네네. 그게 뭐 정의당의 뭐 집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의당이 어떤 욕심을 부려서라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양당제처럼 운용되고 있는 이 현상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고 이미 합의가 다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네요. 근데 더 문제는 이거 같아요. 4+1 협의체에서도 사실은 좀 많이 양보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인데 네. 처음에 원래 100대 그러니까 비례가 100, 지역구가 200 이러다가 225대 75 이러다가 60대 240 이러다가 네. 이제는 250대 50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현재의 시스템하고 3석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우선 완전 합의는 이루지 못했고요. 네. 지금까지 백립형은 이제 뭐 어느 정당이 40%를 얻든 30%를 얻든 네. 그 비례 숫자 47석에 대한 40%를 가져가고 또 30%를 가져가고 네네네. 이게 이제 백립형 병립형. 현재 구조란 말이죠. 네. 연동형이 도입되면은 정의당이 예를 들어서 10%를 얻게 되면은 300석에 10%의 네. 개념이 적용되는 거죠. 47석에 10%가 아니고. 그렇군요. 전체의 크기가 달라지는군요. 예. 그 적용하는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의 뜻대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요 앞 20대나 19대나 18대나 쭉 훑어보면요. 네네. 당선자들에게 뜻이 반영된 거는 국민의 46%, 7%, 49%, 네. 50%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나머지 또 50% 내외는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사표. 네, 사표가.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방지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방지하기 위해서 네. 반영하기 위해서 네. 연동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워낙 얼마나 세상이 다양해졌습니까? 네, 그렇죠. 이 다양한 가치들이 예. 또 이 국회 의석으로 예,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예.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국당도 문제지만 민주당이 너무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리더십 부족하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오히려 역으로 한국당에 많이 좀 끌려다녔습니까? 끌려다니는 모습 뭐 네. 이런 걸 보면서 우려도 하고 비판도 하고 네. 이번 국면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제 남은 과제가 여러 네. 민생 법안도 남아 있고요. 그동안 70년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제 처음으로 이루어낼 정치개혁 과제. 그렇군요. 또 정말 막대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네. 행포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해왔고 많은 피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요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네. 공수처 설치 네. 등등의 개혁 과제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끌려갔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에게 끌려갔으면 좋겠다. 마지막 네.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었습니다.